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찰력 세계인과 소명TV. 오늘 세계교육 우리 매트지요? 8회입니다. 8회. 와, 우리 8회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학교는 어떤 학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학교는 칸 랩 스쿨이라는 학교인데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칸 아카데미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한테 자기 조카가 수학을 어려워했대요. 예. 그래서 조카한테 그럼 내가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너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게 하고 막 가르치다가 또 그거를 그냥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예.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우리도 너무 도움된다 해서 그게 커져서 지금은 거의 한 3천만 명이 그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큰 이제 비영리 교육단체로 커졌는데요. 예. 그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칸 아카데미의 어떤 정신을 좀 구현해 보겠다 해서 예.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칸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IT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 학습과 완전 학습을 추구하는 약간의 일종의 실험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까지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예, 한번 저 질문하고요. 좀 쉬시면서. 네. 목 한번 또 쉬시고. 네. 감기가 좀 아직 다. 예, 감기가 예.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 개별학습이라는 단어, 완전학습의 의미가 뭘까요? 방금 우리 개별학습, 완전학습 얘기를 하셔서. 이 개별학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과 그 반 또 그 학년의 그 정해진 그 내용과 이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따라서 가야 된다면 개별학습은 과목은 일정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의 수준을 속도를 자기한테 맞춰서 갈 수 있게 해주는 학습입니다. 예. 그리고 완전 학습이란 거는 가령 우리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100점 맞거나 아니면 30점 맞거나 결국 2학년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예. 완전 학습은 예를 들면 수학의 어떤 1단계를 다 하지 못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다 숙달한 후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게 완전 학습. 그러니까 완전 학습이라는 거는 일정 수준이 돼야 넘어간다. 네네. 그게 완전 학습이고 네. 개별 학습은 속도를 예를 들면 자기는 3학년 아이들은 다 5단계를 하고 있는데 난 5단계가 안 돼서 1단계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그럼 1단계로 그냥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학습의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도 이전 것을 어느 정도 소화했는가를 전제로 가야 이제 완전 학습이다. 이거 두 개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이 학교를 좀 학교 특징입니다. 예, 한번 더 설명해 줄까요, 어머니? 예.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보시면요. 그냥 개별 학습은 총 6개의 기본 교육 과정이 이제 짜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두 번째 수학, 세 번째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번째 과학, 다섯 번째 외국어,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기타 활동인데 예체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가 있지만 근데 이거가 학년들이 원래 나이에 따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나이가 뒤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주에 한 번 학생들은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들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나는 요런 영역에서 요만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하고 다음 주가 또 되면 설정한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또 담임교사 만나서 이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별 학습과 완전 학습이 좀 이루어지는 환경이고요. 일주일에 한번 교사를 만났을 때는 일단 목표가 달성했는가, 그다음에 안 됐다면 왜 못했는가. 그다음에 그럼 너 목표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니까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그다음에 지난주에 잘된 것은 무엇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다음에 수정해야 할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공부했는지를 좀 확인을 받고 또 다음 한 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닌 아까 독립성 수준으로 나뉘는데요. 12개 학년이 우리는 12개로 이제 쪼개지는데, 나이별로 이번에는 6개의 수준으로만 나뉩니다. 그래서 독립성 수준의 중요한 요소로는 학습 동기,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 공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공감, 창의성, 이 4가지 영역인데요. 이 4가지 영역들을 담임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그 내용 중심 교사, 또는 다른 보조교사들이 다 상의를 해서 이 학생이 이 수준이 넘어갈 수준이 됐다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1년에 이제 2차례 그렇게 상급반으로 상급반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전체 여러 교사들 중에서 특별히 자문교사, 리더 어드바이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별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완전 학습은 과연 어떻게 사실 내가 개별과 안전이 조금 헷갈려요. 아직도. 개별도 예.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계속 나가는 건데 네네. 완전도 그 아이가 그걸 익힐 때까지 한다, 이렇게 들려갖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완전히 구별된다기보다 좀 그러니까 개별 학습은 예를 들면 같은 반일지라도 쟤는 5단계라고 다르게 갈까 할 수 있고, 저는 1단계라는데 원래는 오케이. 그러네요. 속도가 다르게 같이 모이는 아이들이 다 각자 자기의 단계를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학년을 올라가거나 뭐 진급하는 그 과정에는 좀 그 했냐를 전제로 간다. 되게 이해됐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해를 못해갖고 제가. 저도 이 학교에 가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개별과 이 완전 학습이 저희 한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에서, 그다음에 시간 때 됐다고 그냥 다음 거 공부해.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여기 좀 많이 좀 해요. 이게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학습인데요. 이제 좀 개별 특화된, 일단 학생들이 자기가 나는 이 과목을 이 영역을 뭐 이 수준으로 할게요 라고 이제 일단 개인이 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이 담임교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다 그러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좀 내용 전문 교사, 그다음에 담임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 등이 한 팀이 되어서 학생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익힐 때까지 돕는데요. 이게 좀 가능한 이유가 스마트 패드라는 이제 뭐 일종의 컴퓨터를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떤 과목을 찍고 그 동영상을 수업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팝업 문제라든가 동영상 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풀 때 이 학생이 이걸 잘 풀고 나가는지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못 푸는지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불로 그 교사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는데 아마 좀 더 이렇게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방식의 평가하네요, 일종의. 그래서 평가를 실시간으로 교사가 보고 있다가 학생이 10명, 30명 학생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감기인데 왜 이렇게 반팔을 입어갖고 감기인데.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파란색 불이 들어왔으면 쟤는 제 페이스로 잘 가고 있다는 거니까 굳이 도와주지 않고 빨간색 불이 들어온 학생이 있으면 이제 가서 교사가 도와주거나 어떤 애는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다 맞췄다 그러면 네가 얘 좀 도와줄래? 왜냐면 나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무슨 불이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가 위험한 겁니까? 빨간색이 전혀 문제를 못 풀고요. 노란색은 풀긴 푸는데 좀 지지부진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색깔로 표현되는 거야말로 진짜 이건 디지털적인 어떤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그쵸?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IT를 수업에 많이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IT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파악하고 상호성을 높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같은 거는 대체할 수 있으니까 대체하고 대신에 교사가 1대1로 아이와 더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IT 기술 도입을 찬성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IT가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를 막 끝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소통을 못할 때 그 일들은 IT 쪽은 좀 해주고 오히려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 대화, 격려 이런 역할들이 이제 IT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그걸 하려고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이 조카를 가르칠 때 온라인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녹화한 것도 올려놨는데 조카가 삼촌한테 오히려 녹화한 게 자기는 더 좋다고. 그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내용도 충분히 굳이 이제 실시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칸 아카데미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오히려 그런 수업 같은 거는 실제로 녹화를 해서 해주는 게 수업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학습과 완전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배경, 맥락 이런 걸 좀 만들어줬는데요. 먼저 일단 학교에서의 시간이 크게 이제 골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설정한 골 목표를 스스로 이루는 시간. 약간 개인의 자유 시간, 개인 목표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소집단 세미나. 이건 작은 집단으로 약간 강의 수업을 듣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 스튜디오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시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 시간이 제일 많은데요. 오전에 3번, 오후에 1번 해서 총 3시간이고요. 소집단 세미나는 오전에 1번 40분, 외부 활동은 오후에 1번 40분. 이게 예체능 활동이고요. 프로젝트 시간이 오후에 1번 1시간 반. 주로 큰 비중은 개인 목표 시간이랑 이제 프로젝트 학습 시간으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반이 합쳐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한 반에 20명씩 4반이다. 그러면 교사 4명에 학생 80명이 있는데 여기는 차라리 80명 한 반에 교사 4명이 낫지 않냐. 이렇게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20명이 한 교사면 이 20명은 이 교사 한 명의 어떤 교수 방법밖에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4명이 80명이면 4명의 교수 방법, 다양한 교수 방법을 이제 독특하네요. 할 수 있고 또 교사 한 명은 자기의 주특기만 더 집중할 수 있다. 내가 뭐 어떤 정서적인 걸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이득. 또 하나는 학생들도 4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정서적으로 맞는 교사를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또 이 4명의 교사가 동시에 80명을 보기 때문에 이 4명 교사가 더 상호간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좀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보시 나이가 합해진다. 이거는 나이별로가 아니라 1학년과 3학년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학기가 5학기인데요. 매 학기 말 학부모를 초청해서 그 학기에 공부한 거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뭐 공부했는지 대조하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세계교육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진짜 프로젝트는 꽤 긴 시간을 이 학생이 직접 주도하면서 한 주제나 분야를 깊게 해서 아마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의해 쏜다는 거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표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쏴낸다는 게 프로젝트 뜻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프로젝터 하면 제가 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랫동안 준비한 걸 한번 쫙 한번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곳에서는 그 공부한 내용이 실제 생활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그런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이어서 나가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철학은 크게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교육과정은 표준화될 수 있지만
개인의 배움은 표준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은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게 이제 큰 철학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쟤는 이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쟤는 저거 좀 못하는 늦을 뿐이지 다 마스터는 한다. 예, 기본적인 시간과 내용과 도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기본적인 지식은 다 습득할 수 있다. 이 철학이고요. 또 하나는 예, 교사 역할 중 IT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여 교사는 학생들과 1대1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학교 철학입니다. 이게 철학.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죠? 예, 사실 칸 아카데미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무료로 본인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 칸 랩 스쿨은 랩이란 게 약간 실험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여기는 학비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좀 비싼 학교입니다. 아, 그러네. 예. 그러네, 비싸네. 예. 그리고 이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수학이랑 전기공학이랑 컴퓨터공학을 좀 전공했던 살만 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방글라데시인데 미국계 방글라데시. 나는 칸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요. 하면 또 혼날까 봐. 몽골? 예. 그 생각이 있어요. 예. 칸 그래서. 예. 개별학습과 안전학습이야말로 네. 아까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은 표준화될 수 있는데 네. 배움은 표준화될 수 없다. 사람마다 그 배워가는 속도나 네, 관심 분야. 배움의 관심 분야가 다 달라지는데 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것도 우리는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못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딱 정해진 그 흘러가는 시간 나이 내에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기차가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타야 돼 우리가. 못하면 이제 끝이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중학교 2학년이 약한데요라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 수학도 안 했어요. 그럼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안전학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배우고 넘어가는 게. 그럼 아주 놀래요. 평상시 생각하시던 거잖아요. 네. 궁금해서 혹시 보시는 분도 개별학습든 전 나름 뭐 좀 부정적인 뭐 긍정적인 뭐 답 나름 되고 있다는 거는 과외가 좀 그게 아닐까. 과외요? 과외. 과외가 물론 이제 과외 안에서 근데 우리도 완전 학습을 안 하죠. 그죠. 과외 안에서도 정해진 교육과정과 나이대를 따라서 그냥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왜 완전 학습이 안 되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뭐 수학 같은 경우 네. 모르면 알 때까지 이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예. 일단은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1대 너무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단 인력도 모자르고 그걸 다 가르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예. 사실 제가 아는 교사가 담임 교사인데요. 학생들 중 한 명이 너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개별적으로 뭐 영어나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얘는 U 중3인데 이용법기 모르는 거예요. 해피도 알까 말까인 거예요. 이런 애는 중3 영어 시간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누가 따로 가르쳐 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중3 교실에는 저는 꽤 많다고 봐요. 중3은 그런데 고등학교는 더 많죠. 네네. 영어, 수학, 네. 물리 네. 더 많죠. 그쵸. 그래서 그때 우리 시장님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자태, 네. 보이지 않는 자태 그냥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는 근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궁금한 건 그 친구도 학원을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학원을 안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러니까 부모님들 많이 신경을 안 쓰고 본인도 공부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가 이제 조금 해보겠다 해서 영어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수학은 학원 다닐게요. 그냥 그래서 학원을 다니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을 배우는 게 맞을까라는 사실 의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과외 못 따라가는데. 예, 굳이 걔가 수학을 꼭 배워야 될까?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예,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친구는 좋아하는 노래를 하거나 드라마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좀 뭐 토론과 대화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네. 근데 그러면 너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아예 안 배우면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지진 않을까 해서요. 그렇죠. 이후에. 네네. 네,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환경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아예 자체 머리 자체가 네. 수학 머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그러니까 뭐 이제 표현이지만 그냥 뭐 자꾸 해도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안 되는 경우 이유는 많겠지만 그랬을 때 그 수학을 걔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에게 있는 다른 재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또 그 다음에 직업들이 열리는 약간 어떤 이게 조건처럼 걸어놓은 게 있다 보니 그거로부터 완전 벗어나서 시험과 상관없이 또 그런 거 성적과 상관없이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찾아서 그걸로 직업인이 된다고 하는 케이스도 아예 없진 않겠으나 하여튼 좀 그만큼 의지도 더 있어야 되고 또 그 정도 의지가 있다면 수학도 한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그게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수학과 영어 공부가 단순히 어떤 꼭 해야 돼라는 그래서 그걸로만 무슨 진로를 차지해야 돼가 아니라 어렸을 때 기본적인 자기 훈련 관리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뭐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려고 한 것이 단순히 그 내용만 익히려는 게 아니라 암기하고 인내하고 또 뭐 성취해보고 그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시장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너무 극한 상황에서 아예 못 따라오는 정말 너무 못 따라오는데 그걸 또 막 긴장 줄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수학머리가 없냐? 그렇지 않고요. 다른 더 이렇게 영민한 감각이 있기에 수학이라는 이 추상성이 또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걸 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얘기 하죠. 약간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논리력도 수학을 통해서 좀 길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쵸. 지금 드는 생각은 수학이지만 약간 수수께끼나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논리력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논리력 부분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왕정학습으로 우리가 이제 갈 때 단순히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익히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하기에 시간을 더 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또 그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학습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 사람의 학습을 못 따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가정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학교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향과 측면들이 잘 발산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이렇게 억압받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규정을 듣다 보니 못 따라왔으니 우리처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학교를 남겨놓고 진학하지 말고 다시 한번 중학교 1학년 걸 배우자 한다고 하면 그건 과연 배울 거냐? 그건 또 별건 것 같고 그래서 완전학습이 좋긴 좋은데 조금 더 근원적인 완전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평준화된 어떤 표준화된 학습 커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대한 분석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맡은 뭐 유스트 스콜레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롤 플레잉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진짜 뭐 인문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체육만 많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학교를 볼 때 혹시 완전 학습을 했는데 완전 학습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없을까 혹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마 이 완전 학습이란 게 저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데서는 문제를 풀 때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가 분명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 좀 더 인문학 분야로 가면 평가하기도 좀 어렵고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요런 부분이 막혔구나를 해결해 주는 거는 완전 학습이 되는 거 보는데 이걸 하려는 의욕 자체가 없거나 근데 이제 돈 비싸게 내서 올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는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아마 엄밀히 공교육은 아니에요. 공교육이 모든 애들이 다 받을 공교육은 아니죠. 교육에 열망이 있는 애들이
값을 지불하고 오는 교육이라면 예. 이 공교육에서의 과연 완전학습이 참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이 학교는 취지에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좋은 점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점, 별로 안 좋았던 점은, 안 좋았던 점은 너무 비싸다. 좋았던 점은 이 학교의 취지가 여기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실험실에서 우리가 좋은 커리큘럼을 열심히 실험해서 만들면 무료로 공유하겠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투자를 많이.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저희들 안에서는 이제 좀 독특한 형태의 어떤 약간 인생 학교 같은 거를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네네. 아무튼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도 주시고 소통해 가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칸랩 스쿨. 예, 칸랩 스쿨. 정말 개별학습과 완전학습을 통해서 정말 어떤 기다려준 학교. 네. 예, 기다려준 학교 이런 학교 오늘 좀 소개해봤는데 좀 부럽습니다. 예. 정말 부럽습니다. 네.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간 데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 정착이 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돈을 혹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늘까지래요. 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몸살기도 한번 왔다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아침에 이미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3시간 교육 있고 이어서 이거 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그냥 비몽사몽 헤맬 수 있었는데 그러나 더 정직했어요. 그래서 솔직했고 오늘 솔직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